한 소년이 웅덩이 안에서 사람 모양으로 굳어있는 황금 덩어리를 발견했죠. 소년은 곧바로 막대기를 집어 그 덩어리를 건져 올리려 했습니다. 그런데 막대기가 물에 닿는 순간 그것마저 숭금 막대로 변해버렸고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는 바람에 소년의 팔로는 더 이상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. 결국 소년은 황금 막대가 다시 바닥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. 혹시나 싶어 다시 한번 시험해보려고 조개 껍데기를 물속에 담갔더니 그 조개 껍데기도 눈앞에서 황금 조개로 변해버렸습니다. 이 광경을 본 소년은 망설임도 없이 황금 조개를 챙겨들었고 두 눈에는 이미 탐욕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죠. 그런데 더 미친 일은 상류 쪽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. 소년의 동생이 협곡 전체가 황금으로 가득 찬 곳을 발견해버린 것이었죠. 동생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황금 술잔부터 챙겼는데 이미 그 하나만으로도 바닷가 별장 한 채는 거뜬한 값어치였습니다. 그 다음으로 순금 투구를 집어들면서는 이걸로 스포츠카 한 대를 뽑을 수 있겠다고 계산까지 끝마쳤죠. 그런데 바로 그때 동생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은 황금 팔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. 그 팔찌의 주인은 이미 백골이 된 지 오래였지만 그딴 건 동생에게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죠. 그렇게 동생은 그 팔찌를 자기 팔에 그대로 채워버렸습니다. 그런데 놀랍게도 그 팔찌가 마치 맞춤 제작된 것처럼 동생의 팔에 딱 들어맞는 게 아니겠어요. 그 후로 동생은 미친 듯이 나머지 황금들을 쓸어 담기 시작했는데 정작 자신에게 무서운 위험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상태였습니다. 뒤늦게 형이 협곡에 도착했을 땐 동생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바닥에는 까맣게 그을린 가죽 신발 한 짝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죠. 누가 봐도 동생은 자신의 탐욕 때문에 이승을 탈출한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. 형은 그 자리에서 멘붕이 왔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고 떠나면서도 감나가는 건 아무것도 챙기지 않은 채 그저 바닥에 떨어져 있던 것 한 자루만 주워들고 자리를 떴습니다. 바로 그 순간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.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거대한 용 한 마리가 하늘에서 내리꽂듯 날아와 형을 낚아채 그대로 날아가 버린 것이었죠. 그런데 이 용은 형을 해치기는커녕 발톱으로 조심스럽게 붙잡고 하늘 위에서 천천히 빙빙원을 그리며 날고 있었습니다. 그렇게 산등성이 하늘을 넘어가는 순간 형이 아래를 내려다보자 땅 위에 새겨진 영어 알파벳 8글자가 눈에 들어왔고 그제야 형은 모든 진실을 깨닫게 되었죠. 알고 보니 동생은 저주받은 보물의 유혹을 끝내 이기지 못했고 그 대가로 말 못하는 용으로 변해버렸던 것이었습니다. 누나는 어떻게든 동생을 원래대로 되돌리려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목에서 황금 팔찌를 빼내봤습니다. 그런데 저주는 그 정도로는 풀리지 않았죠. 결국 동생은 끝없는 후회 속에 갇혀버렸고 자신이 이 모습으로 평생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렇게 후회로 점철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한 마리의 사자가 소리 없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. 그런데 이 사자는 동생을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올가매고 있는 저주를 풀어주려는 것처럼 보였죠. 마침내 사자의 우렁찬 포효 한 방에 동생은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. 그 순간부터 동생은 다시는 탐욕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죠. 여러분 황금 좀 만졌다고 용까지 되는 거면 우리도 로또 1등 되면 위험한 거 아닌가요?